네, 스트레스 감소를 지향하는 고품격 유튜브 채널 만성통신연구소입니다. 네, 오늘은 특별히 시원한 내과에서 시원한 물의 전기를 받으며 찍고 있습니다. 정말 왜 흔들려? 왜?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. 물살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이제 깊은 탓인가요? 저는 좀 더 물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요. 네. 스트레스란 뭘까요? 스트레스. Now and here요. 네, 그럼 여기서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올라가서 저희가 제대로 찍도록 하겠습니다.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요? 스트레스요? 최근 많이 받다가 요즘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. 퇴사하셨다고 들었는데. 확실히 일을 하면서 건강을 많이 버린 것 같아요. 원래 몸을 깎아서 일을 하잖아요. 명호쌤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 있어요? 스트레스란 대체 뭘까요? 사실 생존에 꼭 필요한 반응이거든요. 환경이 뭔가 새롭게 바뀌면서 적응해야 될 때, 혹은 내가 굉장히 지금 위협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내 몸을 좀 오히려 보호해야 될 때 긴장을 하게 되고,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하게 되고 빨리빨리, 그 다음에 굉장히 각성이 되잖아요. 각성을 해서 빨리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그런 적응적인 측면에서의 스트레스가 좀 있죠.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되게 만성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사실은 우리 몸을 좀 해치거나 우리 정신적인 건강을 좀 해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.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만나는 게 스트레스가 아닌가 싶습니다.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내가 맞아요. 스트레스의 어떤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. 그럼요. 근데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통증이 좀 발생하는? 그렇죠. 스트레스가 받으면 이제 그 반응으로 어떤 사람은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, 뭐 허리 통증이나 이제 어깨 통증, 목 통증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생기죠. 우리 몸에 어떤 손상이 있을 때 그 손상을 알려주는 그런 감각신경이 있거든요. 이렇게 발목을 접질렀거나, 뭐 다쳐가지고 뭐 손가락 이렇게 칼로 이렇게 비거나 막 이랬을 때 아프잖아요. 다쳤기 때문에 그때 이제 통각신경이 일을 하는 건데,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똑같이 그 통각신경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거든요. 예를 들면 우리가 스트레스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 코티솔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나오면서 더 쉽게 이제 통각신경들이 일을 하게 되고, 그로 인해서 좀 쉽게 아플 수가 있습니다. 쌤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시죠?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많이 푸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타지에 있어도 뭐 온라인으로라도 친구를 만나서 잠깐 얘기하는 것으로 많이 푸는 것 같아요. 저는 해결하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. 딱 두 개로만 나눠서 생각지. 누구는 스트레스를 받고 누구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거죠. 같은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면 똑같이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은 상사한테서 일을 하는데, 어떤 사람은 못 견뎌서 퇴사하는 사람이 있고, 어떤 사람은 또 되게 잘 그걸 버티면서 이제 극복해 나가면서 승진까지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, 결국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 중요하다기보다는,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처하는 나의 생각들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. 스트레스 관리에. 그래서 그 나를 힘들게 만들고, 쉽게 말하면 나를 병들게 만드는 생각들이 있어요. 우리가 그 생각들이 뭔지를 좀 알면 좋겠죠. 이분법적 사고라고 해서 성공 아니면 실패다. 지금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데,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성공시켜야 돼. 이게 성공되지 않으면 나는 실패하는 거야. 난 실패자야.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너무 성공에 집착하게 되고 완벽하게 뭔가를 해 나가려고 하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겠죠.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, 뭐 이번에 잘 안 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이고, 이번에 실패한다고 해서 그게 다 무조건 마이너스는 아니고 방법을 알았으니까 더 잘하자,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스트레스가 안 될 수 있겠죠. 이 개인화라는 게 있어요. 다 내 잘못이다. 다 내 탓이다. 그러니까 뭔가 일이 안 풀렸을 때 그 안 풀리는 문제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, 내가 모질라서, 내가 좀 부진하지 못해서, 뭐 이렇게 자기에게 다 화살을 돌리는 사람들은 자신을 그렇게 이제 바라보니까 너무 괴롭잖아요. 사실은 일이 잘 안 됐을 때는 그 일이 안 되는 이유를 밖에서 찾으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난 최선을 다했고 이번에 좀 운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, 다음엔 또 잘 되겠지,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, 자신을 너무 비난하게 되면 이것도 또한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또 우울해질 수 있겠죠. 잘못된 명명이라는 게 있어요. 잘못된 거. 나는 실패자다. 내 인생은 실패했다. 또는 나는 인간 쓰레기야.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나는 나쁜 엄마다.
근데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. 이렇게 일도 하고 아이도 케어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. 이제 사실은 그분이 노력하고 잘했던 것도 있거든요. 최선을 다했던, 사실 보상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무시하게 되고 애가 뭔가 잘못되면 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이제 너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생각들이 되겠죠. 네. 아, 내가 이런 생각 때문에 괴롭구나라고 이제 아는 것들이 되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즐거운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즐거움에 대한 감정은 이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많이 이렇게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.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. 잘 좋아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몰입할 수 있는 활동들에 참여를 해서 그런 마음을 끌어낸다고 하면 훨씬 그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. 그 흙탕물이 어느 한 컵에 있는데 그거를 깨끗하게 하려고 자꾸 덜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신선한 물을 계속 넣으면 그게 물이 깨끗해지잖아요. 언젠가는 스트레스가 조금 이렇게 퇴색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. 너무 이렇게 됐나? 그 MBSR이라 그래서 그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마음 챙김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만드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현재 이 순간에 내가 이 순간을 온전하게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를 갖고 마음 챙김을 하시게 되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마음이 되게 평온해지고요. 그리고 이제 긴장도 많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감소뿐만 아니라 뭐 통증 관리나 불면증 관리에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근데 스트레스를 또 이렇게 계속 지고 사는 분들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예를 들면 뭐 증오, 지금 복수심, 뭐 혐오. 요즘에는 워낙 뭐가 편가르기 많다 보니까 그렇죠. 그런 것들.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다가 이렇게 그걸 심지어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. 분노를 에너지원.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던 게 복수심으로 살아라라는 걸 봤었어요. 아, 자기 개발을 그런 식으로.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좀 불편했어요. 너무 힘들다.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복수심으로 살아라 가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. 그걸 누르면서 막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거를 발산했을 때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. 다 몸을 어렵다. 그렇죠. 그래서 사실은 몸도 많이 아플 수 있고 결국 여러 가지 피해를 입습니다. 정신적으로도 억울하고요. 그리고 자꾸 그걸 곱씹게 되고 그것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만 피해를 보는 것 같고 설상가상으로 그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 것 같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자꾸 미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만 힘들어지죠.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렵겠지만 일단은 용서를 하는 겁니다. 용서를 하는 것과 그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건 다른 개념인데요. 그러니까 뭐냐면 그 상대한테 가서 용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. 절대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걸 그 사람은 모르게 해야 돼요. 그러면 좀 마음에 좀 놓이죠.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. 그 사람을 인해서 내가 계속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내 몸을 아프게 하는 건 막아야 되니까. 괴로우니까. 그렇죠?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선택을 하는 거죠. 내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,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일단은 용서하겠다. 맞네요. 그리고 박찬욱 감독의 복수 영화 같은 것만 봐도 결말이 다 안 좋잖아요. 맞아요. 주인공이 힘들어하잖아요. 결국 좋지 못한 것들이라서. 그냥 생각이 갑자기 나서. 맞아요.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스트레스 문제와 내 몸이 지금 아프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이 두 가지가 또 커지게 되는 거죠. 악순환이죠. 그러면 전 환자한테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. 언제 아프냐고. 뭐 할 때 주로 아프냐고. 오래 앉아 있으면 아프다.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오래 앉아 있는 상황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하다 보면 왜 오래 앉아 있겠어요? 일이 많으니까 오래 앉아 있는 거거든요. 일이 때때로 되지 않으니까 오래 앉아 있는 거거든요. 그럼 결국은 이제 환자가 아플 때를 떠올려 보면 내가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많이 아프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스트레스 관리가 들어가셔야 됩니다. 그 뇌는 막 같은 서랍에 넣는 걸 좋아하고 연결 짓는 걸 좋아하잖아요.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좀 이렇게 잘게 떨어뜨려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네요. 그런 작업을 일일이 다 해야겠다, 그죠? 그거 선생님이 해줄 수 있겠죠?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. 그쵸? 좀 안다니까요, 많이. 그러니까 글자가 쓰여 있는 종이를 가까이 있게 대서 보면 글자가 보일까요, 안 보일까요? 안 보여요. 네, 안 보여요. 그냥 어떤 검은 물체가 그냥 내 눈을 가리고 있구나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.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너무나도 이 문제와 나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너무 좋은 말이다. 그래서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. 근데 문제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. 문제는 문제고 나는 나인 거예요. 그럴 때는 약간 좀 떨어뜨려야죠.
나와 그 문제를 조금 분리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오히려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아, 이게 내가 이렇게 괴로워할 일인가?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서 또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도 문제죠. 저는 어차피 다 죽을 거. 저는 어차피 다 죽을 건데.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르네요. 어차피 다 죽을 거 아니에요? 원래 뇌가 막 많아야 2개, 3개 일밖에 못 한대요. 맞아요. 근데 요즘의 사회는 다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는 사회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일을 말고도 막 할 게 엄청 많으니까 이제 자신의 몸에 대해서 집중할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몸에 좀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게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 환자분한테 한 번 했던 건 뭐냐면 글쓰기를 시켰어요. 그러니까 그런 담아놨던 내용들을 한번 다 써봐라. 근데 어떤 누가 이걸 감시하고 누가 이거를 본다 생각하지 말고 맞춤법도 글씨체도 생각 쓰지 말고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. 근데 중간에 주의할 점은 끊기지 않고 써라. 끊어졌다는 얘기는 쓰다가 멈췄다는 얘기는 약간 내가 또 막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. 뭐 그래도 뭐 좋게 생각하자. 마음을 좀 잘 먹자.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또 내 속마음이 안 나타나요. 안 드러나거든요. 정말 날것의 내 진짜 이런 마음들을 쏟아내는데 이제 글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. 나중에 혹시 뭐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때 조금 덜 공격적으로 나가게 돼요. 우리가 막 억눌렀다가 폭발을 해버리면서 뚜껑 열리면서 막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스팀을 좀 빼는 작업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제 의견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1단계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2단계는 이제 건강한 공격성. 맞아요. 건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이제 힘들었을 때는 자기 주장을 못 했거든요. 계속 억압하고 글쓰기만 했어요. 건강한 공격성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논리적으로 펼쳐야죠. 감정이 없이. 네, 감정이 없이 잠깐만 나와라.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서 내가 할 얘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널 정말 공감한다. 널 싫어하지 않는다. 나는 네 편이다. 이러면서 이제 후드로 까는 거죠 이제. 난 널 정말 좋아해. 후드로 깔 때도 관계를 잃지 않는 방법은 네. 이렇게 당신이라는 말보다는 나라는 I 메시지라는 게 있잖아요. 내가 그랬다. 나는 너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좀 마음이 좀 언짢았어.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. 너라는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비난하는 것처럼 더 확연하게 들릴 수 있고, 그로 인해서 이제 감정이 서로 상하게 되고, 왜냐하면 비난을 하게 되면 상대는 어떻게 나오냐면 방어하려고 하거든요.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라고 물어보면 저 스트레스 안 받아요.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아닌데 자기는 모르는 거죠.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신체적인 반응이 있거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거나 감정적으로 뭐 그렇거나 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알아차려야 지금은 내가 즐거운 활동에 몰입할 때구나. 내가 지금 마음 챙김을 할까? 내가 지금 뭘 한번 해볼까? 뭐 이런 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병 생겨서 뭐 공황장애가 오거나 우울증이 오거나 뭐 몸에 아픔이 오거나 그제서야 이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수가 많죠. 근데 미리미리 이제 약간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이런 걸 빨리빨리 알아차려가지고 스트레스도 하나의 신호로 내가 더 나빠지기 전에 내가 지금 내 몸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빨리 알아차리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.